평생 독서가가 될 수 있는 그 기로에 놓인 이 책도 정말 클래식 오브 클래식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년들에게 리딩 레벨이 높거나 낮은 친구들에게 시시하거나 읽을 수 있는 레벨의 영어 원서를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읽기 위해서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리더스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드디어 챕터북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의 고민도 시작이 되는데요. 챕터북은 사실 이전의 리더스보다 글밥의 양이 확 늘고 책의 두께도 두꺼워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고 영어 독서에 흥미를 잃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영어책을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아이들의 흥미, 연령, 그리고 읽기 레벨에 따라서 읽기 책의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R 지수, 아토스 북레벨과 같은 읽기 난이도를 학년 수준으로 나타내는 지수와 읽기 능력과 텍스트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독서 능력 평가 지수인 렉사일 지수 등으로 기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초등, 중등에서 학생들의 독서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AR 지수는요, 아토스 북레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표기 방식이 이제 같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어떻게 이해하는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아이들의 리딩 레벨에 맞춰서 책을 읽게 하기 때문에 AR 지수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초등, 중학년까지 이 지수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도서 레벨은 0.1부터 12.9까지 미국 학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3.4라고 하면 3학년하고도 4개월 된 정도의 친구들은 이 책을 읽어내기에 텍스트의 복잡성, 어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리딩 레벨을 따로 측정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이가 지금 읽는 책의 레벨을 찾아보시면서 쉽게 우리 아이의 리딩 레벨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금 한창 샬롯 웹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 싶으면 북 레벨이 이제 4.4이니까 미국의 초등 4학년 정도의 수준의 읽기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책 한 권으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확한 판단은 시리즈물을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도서 레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연령과 흥미에 맞는 레벨인 IL 레벨, interest 레벨입니다. 주로 LG, MG, UG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읽기 레벨이 곧 그 연령에 맞는 흥미 레벨과 늘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즉, 책의 난이도에만 맞추어 읽기에는 아이들의 연령과 그에 맞는 흥미도에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연령과 흥미에 맞춰서 읽자니 리딩 레벨이 높거나 낮은 친구들에게 시시하거나 읽을 수 있는 레벨에 매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미국 초등 3학년 친구들은 이미 5, 6, 7점대의 책을 읽더라 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해리포터 시리즈도 5, 6, 7점대로 분포되어 있지만 어린 친구들이 재미있어서 읽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점대 챕터북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독서량이 많은 시기에 접하는 레벨이라는 거예요. 초 1학년에서 4학년 정도의 시기에 3점대를 주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독서가 곧 재미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평생 독서가가 될 수 있는 그 기로에 놓인 중요한 시점입니다. 영어 원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두 번째로는 리더스에서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얼리 챕터북들이 많이 포진된 레벨이라는 점입니다. 3점대 원서들은 이전에 리더스에서 보았던 그 풀 컬러가 아니지만 여전히 곳곳에 사파도 등장하면서 아이들에게 갑자기 길어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떤 그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문해력을 높이다 보면 챕터북으로의 안착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읽기가 이루어진 후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르를 찾을 수도 있고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레벨이라는 점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아이의 흥미를 반영하여 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전 단계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미스터리, 어드벤처, 논픽션 하는 그런 장르로 나누어져 있지 않거든요. 3점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인공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라인이 확실히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세계로 풍덩하고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에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밥도 늘고 3점대가 아닌 4점대 원서들로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3점대 시리즈 중에서 저희 아이도 엄청 잘 읽었고 제가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정말 좋은 책이라 감탄하였던 도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시리즈냐? 이제 시리즈가 좋은 이유야 엄청 많죠. 한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다 보면 그만큼 많은 독서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한 권 읽고 주저없이 다음 편을 읽고 싶어질 테니까요. 또 1권을 읽으면 다음 시리즈들은 비슷한 형식으로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시리즈로 소개해드리는 도서는 이 Blast to the Past라는 소설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중학년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읽힐 수 있는 도서인데요. 이 책 제목처럼 친구들이 과거로의 아주 신나는 시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링컨, 벤자민 프랭클린 등 이렇게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이들이 꼭 필요한 미션을 성취하면서 그때의 역사적인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처음은 3점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4점대로 그 리딩 레벨이 조금씩 높아지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3점대로 마음 편히 도전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인지 4점대를 자연스럽게 읽고 한 시리즈를 다 읽게 되면 4점대를 읽어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니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도서이기 때문입니다. 1권을 읽으면 다음 시리즈들은 비슷한 형식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요.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짐작하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 보면 항상 월요일 아침 학교 교실에서 시작하거든요. 제목도 이렇게 Mondays, Monday morning, 그 다음에 Mondays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교 교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What if question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시간여행하는 이제 컨셉으로 이렇게 쭉 같이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의 질문이 읽고 있는 화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같아서 참 잘 쓰여졌다 느꼈는데요. 아이들도 이걸 읽으면서 스스로 그 해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독서 전후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읽으면서 좀 하게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독서를 하는 것이 왜 아이들의 사고력과 비판력 그리고 창의력을 개발시키는지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었습니다. 이 링컨에 관련된 그 역사적인 내용의 중심에는 그 Emancipation Proclamation, 노예 해방 선언에 관한 내용이 이제 다루어지는데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발표한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이었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남북전쟁 중에 연합군 지역에 속한 노예를 공식적으로 자유인으로 선언한 법적 조치였잖아요.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아이들이 직접 그 시점으로 들어가서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포기하지 않고 선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뒤쪽에서 보면은 이 선언에, 노예 해방 선언의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링컨의 또 다른 되게 유명한 그 연설이죠. 게티스버그 연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되어줄 팩트들도 책 뒤에 이렇게 가득 실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의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흥미가 생겼을 때 그 같이 알아보면 더더욱 배경 지식이 확장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전 단계에서 읽었던 옥스포드 리딩 트리가 떠오른다는 점인데요. 조금 성장한 아이들의 시간여행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OIT를 잘 읽었다면 이 시리즈를 보면서 다시 향수에도 잠기고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앤드루 러스트입니다. 이 책은 이제 3.0에서 3.5 정도의 리딩 레벨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사고와 모험이 중심이 되는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 등장인물과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스토리로 점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4살 때부터 발명을 한 주인공 앤드류는 이제 10살이 됐고요. 여전히 발명의 진심인 꼬마인데요. 앤드류가 발명한 그 수축 기계가 고장이 나면서 앤드류와 사촌 주디 그리고 알 삼촌에게 선물 받은 로봇 서드가 좀 이렇게 딱 작아져서 주디 이웃의 개 할리의 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리의 몸속을 자연스럽게 탐험하면서 그 몸의 구조도 생물학적인 내용도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린 나이에 사실 대단한 발명가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직 엄청 어설퍼가지고 그 나이 때 우리 아이들 같은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이 그런 실수를 되게 재미있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과학 도서들은 과학적인 학습 도구어, 전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쉽게 사용되는 용어들인 만큼 이렇게 스토리로 접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과학 용어는 스토리로 접하지 않으면 결국 외워야 하는 단어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또 과학하니까 유명한 책이 떠오르는데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수업 텍스트로도 사용하고 있는 매직 스쿨버스를 빼놓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비슷한 듯 또 다른 느낌으로 매직 스쿨버스는 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학습 목표가 좀 뚜렷한 책이라면 앤드류 로스트는 짧고 간단한 문장들로 내용이 과학이지만 잘 읽을 수 있도록 좀 쓰여졌다고나 할까요? 재미있게 시리즈로 읽으면서 논픽션적인 베네핏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더 매직 트리 하우스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죠. 3.0에서 4.0 정도의 수준의 책인데요. 그 시리즈 숫자도 굉장히 많은 그 클래식입니다. 이 시리즈는 저희 아이도 정말 재미있게 하루에도 몇 권씩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근데 사실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1권을 한번 먼저 읽혀보시고 아이가 흥미가 없다 하면 다른 이제 흥미 있어 할 주제의 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제 주인공 잭과 애니 남매가 그 마법 나무집을 통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다양한 장소와 시간으로 모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만이 아닌 학습적인 배경 지식까지 제공하는 머스트 리드 3점대입니다. 특히 사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사나 과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적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대신 좀 형식이 시간여행을 하는 판타지인인 만큼 아이들을 엄청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타지만 읽어서 걱정이고 이제쯤 이제 논픽션 좀 읽어서 배경 지식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런 도서들로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스토리의 힘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런 과목을 배울 때 신기하리만큼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글밥을 늘려야 하는 3점대 친구들에게 시리즈로 끊임없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한동안 책 걱정 없이 이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매직 트리하우스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친구들이라면 이어서 레벨을 좀 높여서 멀린 미션 시리즈까지 있으니까요. 정말로 많은 양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더 박스카 칠드런입니다. 3.0에서 4.0 정도의 이제 그 리딩 레벨을 가진 도서들인데요. 이 책도 정말 클래식 오브 클래식입니다. 사실 3점대 그 챕터북 중에서 저희 아이가 가장 사랑했던 챕터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험을 하고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내용인데요. 재미있게 읽고 쉬운 줄거리로 수세대에 걸쳐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챕터북 시리즈입니다. 그 1942년에 처음 출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도서잖아요. 하지만 매년 새로운 모험을 추가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잃은 네 형제 자매 헨리, 제시, 바이올렛, 베니는 이제 고아가 되잖아요. 네 명이 스스로 좀 자립을 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박스카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친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형제자매의 그 사랑과 의지 그리고 스스로 자립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독립심까지 느낄 수 있어서 이 클래식한 도서도 꼭 추천해 드립니다. 모두 좀 모험을 하는 책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이 나이에는 미지의 세상에 대한 어드벤처가 이야기를 읽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 PD의 책픽에서는 아이들이 평생 독서가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인 원서 3점대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이때 재미있게 흥미를 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시리즈가 왜 필요한지 더불어 재미있는 시리즈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글밥도 확 늘리고 리딩 레벨도 점프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시리즈 하나 픽해보시기 바랍니다.